잭팟입니다. 슬롯 머신이 터지는 순간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불이 번쩍이고 돈이 쏟아지고 옆 사람도 흥분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납니다. 마베르은 젠슨 왕의 말 한마디에 하루에 플러스 29%, 브로드컴은 AI 매출이 143% 성장했는데도 하루에 마이너스 14%, 스노우플레이크 주간에 플러스 49%, 세일즈포스는 올해만 마이너스 30%.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정상입니다. 오늘은 왜 주식시장이 카지노처럼 움직이게 됐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20년에서 30년 전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주가가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면 뉴스가 됐습니다. 그만큼 드문 일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펀드 매니저는 사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팔고, 단기 투자자도 있고 10년을 보는 장기 투자자도 있고 분석 방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다양성이 충격을 흡수했어요. 누군가 팔면 다른 누군가는 샀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6월 6일 단 하루 나스닥이 마이너스 4.18% 폭락했습니다. 직전 주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분기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달 매주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아볼게요. 첫 번째, ETF 패시브 투자의 역설. 지금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이 ETF와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평소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나쁜 뉴스가 나오는 순간 나스닥 지수 매도 버튼 하나로 마벨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아무 구분 없이 전부 같이 떨어집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 무관하게요. 펀드 매니저가 종목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제로 DTE 옵션의 폭발. 이 옵션 들어보셨죠? 예전엔 옵션은 주식의 보조 수단이었어요. 해치, 장기 전략 등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로 DTE, 당일 만기 옵션이 전체 옵션 거래의 절반을 넘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사서 오늘 끝나는 옵션. 이걸 팔아준 딜러들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아야 합니다. 뉴스 하나의 옵션 포지션이 무너지면 딜러들이 강제 매도하고 이는 주가를 급락시키고 또 다른 옵션 포지션이 무너집니다. 연쇄 폭락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AI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의 피드백 루프. 젠슨 환기 이벤트에서 마벨을 언급합니다. 그 순간 AI 감성 분석 알고리즘이 감지합니다. 수밀리초 안의 자동 매수. 그 다음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를 읽습니다. 이미 주가는 10% 올라 있어요. 여기에 대중의 포모로 추격 매수. 결과는 하루에 플러스 29%. 반대도 똑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예상보다 살짝 아쉬운 가이던스. 알고리즘이 먼저 팝니다. 개인이 공황 매도를 따릅니다. 결과는 AI 매출 143% 성장했는데 마이너스 14%. 인간이 뉴스를 읽기도 전에 이미 가격이 결정됩니다. 네 번째, 기대치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벨이 올해만 225% 올랐습니다. 주가에는 이미 2029년, 2030년에 완벽한 실적이 반영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면 좋은 결과는 뭐 예상대로네 하고 조금 오르고 아주 좋은 결과에는 예상 초과로 폭등합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 결과에는 실망이네 하고 폭락합니다. 브로드컴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현실은 항상 부족합니다. 올해 일어난 일 중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스 포컬립스 소프트웨어 대학살. 2026년 2월 3일 단 하루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총 2,85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2조 달러 증발. 세일즈포스 마이너스 54%, 서비스나우 마이너스 65%, 어도비 마이너스 51%. 실적이 나빠서?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내러티브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4월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발표. AI가 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하루 36%, 사상 최고 단일 상승, 소프트웨어 ETF IGB는 저점 대비 35% 반등, 펀더멘털은 크게 안 변했습니다. 내러티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게 뉴노멀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뉴노멀입니다. ETF 패시브화, 제로 DTE 옵션, AI 알고리즘, 소셜미디어, 이 네 가지는 규제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심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변동성을 위험 신호로 읽지 마라.
하루 마이너스 15% 폭락이 더 이상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펀더멘털과 무관한 기술적 폭락이 일상화됐어요. 변동성에 반응해서 팔았다가 다음날 반등의 멘탈이 무너지는 패턴. 이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둘째,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HFT가 초단위를, 개인 트레이더들이 1단위를 혼잡하게 만든 세상에서 개인 투자자의 유일한 비교 우위는 장기 투자입니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전략인 시대입니다. 셋째, 내러티브를 읽어라. 지금 시장은 펀더멘털보다 시장이 어떤 스토리를 믿느냐가 단기 주가를 결정합니다. 사이스포컬립스가 그 증거예요. 내러티브의 전환점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 스킬이 됐습니다. 넷째, 이벤트 리스크를 포지션에 반드시 반영해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페드 회의 전후로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일수록 좋은 실적은 폭락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다섯째, 유동성 함정을 인식해라. 모두가 같은 종목에 몰려있다는 건 출구도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상승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해 보이는 종목이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여섯째, 심리적 내성이 최고의 무기다.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있어요. 마이너스 20% 보고 손절, 플러스 20% 보고 포모 추격 매수. 이 패턴이 개인을 시스템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능력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카지노로 돌아가 보죠. 슬롯 머신 앞에서 버튼만 누르는 사람은 집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포커 테이블에서 패를 읽고 감정을 숨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식시장이 카지노처럼 움직이는 시대, 슬롯 머신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침착한 포커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